재미와 감동 있는 만남. 감동과 재미가 있는 만남. 온누리 만나쇼. 온누리 만나쇼 2부가 시작됩니다. 우리 엄마 아버지가 저러지 않는데 저희들에게도 그러거든요. 네. 저희 아이들이 우리가 교회에서 전화가 왔을 때는 아이들에게 막 소리 지르다가도 여보세요 이렇게 하거든요. 네, 이렇게 하거든요. 근데 아이들이 보는지는 몰랐죠. 그러더니 아이들이 흉내내는 거예요. 여보세요. 나한테도 좀 그렇게 하지. 네? 그렇게 이중적인 모습을 원해서 그러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이게 돼요. 몸에 배가지고. 그러니까 이 아이들이 혼돈하고요. 또 아이들 목회자 자녀들이 목회자를 이해하나요? 그쵸. 그 스트레스 많은 일들을 이해 못하니까. 그리고 뭐 많은 사람들 목사들이 왜 저래? 목사딸이 왜 저래? 또 기대치가 더 크잖아요. 똑같이 장난을 해도 너는 목사들이 여기서 뭐 뺏겨 있냐? 이런 시선 속에서 눌리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남들 보기에도 그렇게 이중적으로 보였을 거라고 저는 생각이 됩니다. 근데 한 가지 팁을 좀 알려주세요. 두 분 다 너무 자녀 교육을 너무 잘하셨잖아요. 자녀들 잘하긴 뭘 잘했어요. 네. 잘하지 못했어요. 팁이라고 해야 되나? 목회 자녀라도 어떤 식으로 하라는 약간 그런 방법이 있으시면 두 분의 목회자 가정을요. 네. 캐메럴 리라고 하는 분이 네. 책을 썼는데 글라스 하우스. 목회자 집은 유리로 만든 집이다. 우리가 집마다 다 유리로 돼 있다면 얼마나 창피하겠어요. 그러니까 모두가 다 볼 수 있는데 목회자 가정은 그렇대요. 그래서 목회자일수록 더 이런 고도의 기술을 배운다고 생각해요. 왜냐면 부부관계는 정말 하나님께서 얼마나 우리가 완악하면 이 부부를 그때 그게 만나가지고 이렇게 일생을 이렇게 하나 그런 생각이 많이 들고요. 예? 저희는 가정사역을 하면서도 우리는 얼마나 부족하면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훈련시켜요. 가정사역을 하게 해서 매일 그것을 남에게 그걸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먼저 우리를 안 돌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결국은 이제 우리가 많이 부족하니까 우리를 치유하시고 그래서 훈련하기 위해서 학교도 보내시고 우리 가정을 위해서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뭐 우리들도 아이들 키우면서 많은 실수도 하고 typical parent 같이럼 야단도 치고 소리도 지르고 그러면서 결국은 배운 것은 뭐냐? 이제 우리는 이제 세상에서 먼저 일을 하다가 또 그 다음에 하나님의 부름을 갖고 학교를 갔으니까 아이들이 그것을 보고 이제 우리는 이제 하나님의 일을 하고 주일하는 그 길로 간다 하니까 아이들이 굉장히 좋아하더라고요. 그러면서 굉장히 후원하더라고요. 물론 이제 둘 다 성인이 됐지만 오히려 걔네들이 우리를 사역하는데 후원을 하잖아요.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너무 감사해요. 그런 면으로. 예. 너무 정말 뿌듯하실 것 같아요. 우리 강승철 목사님 같은 경우에는 저희가 그 프로필에서 또 그 아버님이 이제 미국으로 오셔가지고 교회도 셋업하시고 그러셨다고 잠깐 나왔는데 그럼 어떻게 그렇게 셋업을 하시겠어요? 목사님이셨나요? 아니면 아니, 우리 아버님은 장로님이신데 원래 가는 곳곳마다 교회를 세우는 장로님이었어요. 취미가 교회 세우기? 브라질에서도 교회를 세우시고 제일 큰 교회가 되셨고 또 여기 LA 오셔서는 나성영락교회를 또 몇 분들과 함께 세우시고 그리고 또 담임 목사님도 모시고 오시고 그래가지고 참 이민교회에서 이렇게 뿌리가 잘 박힌 모범적인 그런 교회로 이렇게 하셨어요. 그래서 참 아버님이 자랑스럽죠. 그런 면으로. 그럼 그런 아버님의 이제 그런 걸 보시면서 또 정말 이렇게 그 목회자의 꿈을 꾸시게 된 건가요? 나중에 전혀 아니었어요. 왜 그러냐면 오히려 저희 아버님을 보게 되면 아버님은 교회를 너무 열심히 하시고 가정에서 가정에 대한 어떤 그런 아버지의 모델보다도 교회 장로님의 모델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오히려 저는 자라나면서 싱글이면서도 가정에 대해서 아무 아이디어도 없는데 나는 결혼하면 우리 와이프하고 시간을 좀 많이 보내고 아이들이 세상에 태어나면 난 걔네들 가장 행복한 아이들로 만든다.
이제 그런 생각을 엄청나게 많이 했어요. 우리 아버지처럼 오히려 이렇게 혼자 상처가- 사역하지 않고 네, 네. 오히려 상처가 더 긍정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저를 도와줬어요. 그런 면. 예. 그렇게 교육을 하시는 방법도 있었네요. 그래서 아이들하고 많이 놀려고 또 여행도 가고 그러려고 노력은 했죠. 네. 우리 시대의 70년대, 80년대, 90년대 여기 LA나 다른 이민 지역의 교회의 중직자들 말하자면 장로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 이런 분들은요 개인 생활이 없었을 것 같아요. 저희 가정을 포함해서 중직자들은 다 일도 지금같이 이렇게 뭐 쉬운 일이 아니죠. 네. 노동이죠. 바느질이라든가 네, 그렇죠. 뭐 그때는 가스 펌프를 넣는다든가 뭐 그런 일이죠. 정말 힘든 일들을 하시고 끝나고 나면 곧바로 신방이다, 교회 바자회다, 김치다. 그래서 완전히 그냥 슈퍼맨들처럼 네. 그러니 자녀들을 돌볼 새가 있었겠어요? 그렇게 저는 이민교회의 성장은 중직자의 희생 위에 세워졌다. 저는 네.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얘기하지만요. 이렇게 부모님이 키워줬다. 그거보다도 우리가 그냥 자라났어요. 우리가 자라났어요. 알아서 컸다. 알아서 컸어요. 동네에서 뛰어다니면서 알아서. 그래도 부모님이 또 이렇게 탁 내가 이렇게 해야 우리 아들이 이제 앞으로 이렇게 안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하고 되게 깊은 뜻을 갖고 그렇게 하셨는지도 몰라요. 네, 아무튼 자 그러면 이번에는 우리 두 목사님의 면면을 파헤쳐보는 시간을 한번 가져오려고 합니다. 이름하여 네모네모 퀴즈. 네, 저희가 드리는 질문을 들으시고요. 3초 후에 간단하고 솔직하게 대답을 해주시면 되는데요. 제가 이렇게 하나, 둘, 셋 이렇게 카운트를 해드릴 거예요. 질문을 하고 그러면 바로 대답을 해주시면 됩니다. 네, 그럼 먼저 강순철 목사님 먼저 질문하도록 하겠습니다. 1. 아내의 매력 포인트는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늘 기뻐해요. 늘 기뻐한다. 예. 네. 자, 그 두 번째 질문입니다. 아내가 나에게 해주는 특급 칭찬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잘하고 있어. 잘. 격려, 네. 칭찬. 다음 질문입니다. 나는 아내가 네모할 때 간담이 서늘해진다. 하나, 둘, 셋. 그 큰 눈을 뜨고 나를 향하여 볼 때. 호수 같은 눈. 맞아요. 자, 나는 네모네모 할 때 행복하다고 느낀다. 하나, 둘, 셋. 칭찬해 줄 때. 네, 나는 네모네모 할 때 가장 속이 상한다. 하나, 둘, 셋. 늘 지적하는 것. 내가 아내에게 받고 싶은 특급 칭찬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수고하고 있어요. 네, 마지막 질문입니다. 부부 세미나는 나에게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내 자신을 다시 한번 바라보는 시간. 네, 이렇게 목사님, 강승철 목사님 질문은 끝났는데요. 네. 지금 대답하신 것들을 이렇게 좀 보니까 주로 칭찬과 수고, 격려 이런 단어들에게 정말 그 많은 남자들이 네. 저도 공감을 너무 하는 것 같아요. 네. 남자들이 좀 단순해서 이게 좀 칭찬해주면 너무 좋아하고 네. 왜 칭찬을 고래도 춤춘다고 하는데 정말 그게 제일 잘하고 큰 있다. 격려이고 너무너무 힘이 나요. 그리고 칭찬을 좀 받으면 남자들이 그래 내가 더 열심히 해서 우리 처자식을 보살펴야지 이렇게 막 의지가 막 불끈불끈 솟는다고 할까요? 그 감정적인 우리가 그것을 쉐어링을 할 때 네. 저로서 가장 아마 제 생각에는 그래요. 어린 시절부터 상처가 많아서 그런 것 같아. 그래서 격려를 해주고 칭찬해주면 굉장히 힘이 나요. 네. 그게 저의 감정적인 비타민이에요. 네. 아내가 격려해주고 칭찬해주면 막 새로운 힘이 나더라고요. 우리 강혜경 목사님이 이렇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눈이 크시잖아요. 크시죠. 이 큰 눈을 뜨고 이렇게 오면 간담이 서늘해진다고 하셨어요. 주로 이렇게 지적하실 때 이렇게 눈을 크게 뜨고 얘기하시나요? 화가 나면 그러겠죠. 그래도 매력 옛날에 데이트할 때는 그 눈이 굉장히 매력적이었어요. 지금도 매력적이신데. 그런 눈이 얼마나 예쁘신데요. 그리고 또 매력 포인트가 항상
기뻐한다. 예. 진짜 매력인 거죠, 이렇게 하면. 그렇죠. 늘 감사하고 기뻐하는 사람이 많이 없잖아요. 맞습니다. 어떻게 그런 마음을 유지하세요? 그냥 기뻐요. 나사가 빠졌는지 그냥 기뻐요. 근데 나는 그래요. 내가 볼 때 우리 아내는 자라나면서 굉장히 그 뭐라 그럴까 기쁘고 네. 행복하고 가정이 대화를 많이 하는 그런 패밀리 투게더니스가 굉장히 강했어. 네. 근데 우리는 이민 초기에 굉장히 우리밖에 없으니까 네. 굉장히 외로워. 네. 네. 그래서 이제 아마 그런 가정에 대한 예, 배경이 예. 있기 때문에 아마 그런 것 같아요. 아주 그것도 그러시겠네요. 못해요, 사실. 그 강경 목사님은 말씀하실 때도 그렇지만 항상 이렇게 소녀 같은 감성이 있으신 것 같아요. 그래서 되게 막 소녀들이 뭘 봐도 기뻐하고 막 하는 그런 느낌이 너무 이렇게 얼굴만 봬도 행복 네. 바이러스. 행복 바이러스. 칭찬인가? 이게 뭔가? 그러니까 제가 34년 동안 모셨잖아요. 네. 이렇게 해서 또 우리 강승철 목사님에 대해서는 또 재미나게 한번 파헤쳐 봤고요. 다음은 우리 강혜경 목사님한테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남편이 나에게 하는 특급 칭찬은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당신은 참 예뻐. 와. 역시 여자. 네. 네, 남편은 네모네모 할 때 가장 멋있다. 하나, 둘, 셋. 깊이 묵상할 때. 네, 남편이 네모네모만큼은 꼭 고쳤으면 좋겠다. 하나, 둘, 셋. 아, 이건 비밀인데. 아무한테도 얘기 안 할 겁니다, 저희가. 함부로 트림할 때. 아, 이거 진짜 비밀이에요. 아무도 모르게. 개인 저희가. 신상에. 네, 맞습니다. 내가 남편에게 듣고 싶은 특급 칭찬은 네모네모다. 하나, 당신이 둘, 셋. 최고야. 네, 내가 결혼 생활 중에 가장 행복했던 때는 네모네모다. 하나, 둘, 셋. 나를 위해서 맛있는 브렉퍼스트를 가지고 침대에 온 적이 있어요. 남편이 한 번. 한 번 이상은 훨씬 더 많이 나요. 자, 마지막 질문입니다. 나는 부부 세미나를 통해 네모네모를 느낀다. 저는 부부 세미나 할 때 저의 가정 생활과 저의 모습을 한번 이렇게 점검합니다. 뒤돌아보고 내가 이렇게 나에게서부터 흐르지 않으면 어떻게 남에게 전달할 수 있을까? 내가 이렇게 나를 돌아보지 않으면 나는 앵무새가 되거나 위선자가 되거나 이중인격이 되는데 이렇게는 하지 말자. 하나님 먼저 내가 고쳐야 될 점이 뭘까요? 이번 부부 세미나에는 우리 부부가 어떤 면을 다시 한번 서로를 봐야 될까요? 점검해야 된다는 거죠. 네, 그렇게 하고 우리 매번 시작합니다. 우리 아까 강승철 목사님이 하시는 부부 세미나가 자기 자신을 다시 바라보는 시간이다. 예, 이런 것처럼 두 분의 개인한테도 개인적으로도 그게 점검이 되면서 또 부부 자체도 한번 네. 점검해보는. 근데 우리도 이제 인도하지만 또 인도하면서도 우리도 서로가 이제 손을 잡고 얘기하고 그렇죠. 같이 또 똑같이 하시니까. 네, 똑같이 하면서 우리가 돌아보고 또 고칠 점도 고치고 네. 네. 그래서 이제 자꾸 발전해 나가는 거죠. 네. 보통 여자들이 매력을 남자들한테 느낄 때는 자기가 맡고 있는 어떤 역할에 대해서 충실할 때 매력을 느끼거든요. 근데 또 우리는 크리스찬이다 보니까 또 크리스찬 남편으로서 깊이 하나님을 묵상할 때 가장 멋있는데 역시 남편이 가장 멋있을 때는 깊은 묵상으로 인해서 혹시 잠깐 졸고 계신 걸 그렇게 그럴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네. 뒤에서 잘못 보고. 그리고 우리 남편이 나에게 하는 특급 칭찬은 참 예쁘다고 할 때다 그러시는데 역시 여자들은 그러니까요. 예. 우리 근데 강 목사님은 또 하루에 몇 번이나 이렇게 특급 칭찬을 해주시나요? 저는 하루 종일 합니다. 그러세요? 볼 때마다 해요. 최고라고. 예쁘다고. 네. 저희 남편은 차마 입이 안 떨어지나 봐. 저보고 예쁘다는 말을 안 하고 그래요? 당신 오늘 좀 괜찮네 이런 식으로 돌려서 얘기하더라고요. 그럼 부부싸움 세미나를 한번 가세요. 그러게요. 확 고쳐집니다. 그리고
그 비밀 있잖아요. 그 아무 데서나 트림한다는 얘기는 저희가 절대 그럼요. 그건 비밀이에요. 예, 절대 말씀을 안 그럼 드리겠습니다. 기쁜 묵상으로 그거는 대처하세요. 네. 그거 막아야 돼. 예. 그리고 참 예쁘신 분이 얘기한 거니까 그냥 안 들으신 걸로 하셔도 됩니다. 근데 이 세상에 트름 안 하는 사람도 있어요. 근데 이제 아무 없죠. 때나 공개적으로 하지 집에서야 편안하니까지. 집에서만 아무 때나. 예. 맛있는 김치찌개를 먹고 어떡해. 근데 그 나를 위해서 아침 식사를 이렇게 해주셨을 때 침대로 갖다 주셨을 때 정말 행복했다 하시는데 뭐 자주 안 해주시나요? 오늘도 제가 맛있는 된장찌개를 해드렸는데. 근데 이게 요즘 젊은 부부들은 또 이해할 수 없는 부분일 수도 있겠지만 목사님 세대들은 사실 남자가 권위적이지 한 번이든 두 번이든 그거를 해준다는 것 자체가 또 이렇게 놀라운 그 일이죠. 식사가 한국 분들은 뭐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이 서양식 그 간단한 아침은 또 침대맡에 이렇게 갖다 주고 이럴 수도 있을 텐데 된장찌개 나물 무치고 침대에다 이거는 참 한국 사람들한테는 쉽지 않을 것 제가 같아요. 사실은 그 대학 시절 때 요리사였어요. 정말요? 네, 식당에서 요리를 했기 때문에 네. 요리하는 것을 제가 좋아해요. 학교 식당에서요? 네? 아니요. 원래 진짜 식당에서. 네, 그래서 제가 요리하는 걸 즐거워하고 네. 그리고 저희 혹시 집은 그 맥도날드 같은 데서 햄버거 이렇게 해주시는 그런 거 아니에요? 진짜 요리. 네, 그래서 우리 집에 손님 오시게 되면 맛있는 요리는 제가 하거든요. 아니면 뒷정리를 다 해주고. 네. 요리에 또 재능이 있으시군요. 아무튼 두 분의 그 솔직한 얘기 정말 감사드리고요. 뭐 우리 기왕 파헤쳐 본 김에 좀 더 깊은 얘기를 나눠봤으면 하는데요. 괜찮으시겠어요? 그럼 오늘 이 자리에서 솔직하게 우리 다 까놓고 네. 지구상에 부부 싸움을 안 하는 부부는 거의 없는 것 같아요. 목사님 부부는 어떠세요? 싸우죠. 제가 사실은 이 한국말이 발달이 된 것은 네. 우리 부부의 대화를 통해서 부부싸움을 좀 싸움을 통해서. 우리가 결혼을 했는데 네. 아까 그랬잖아요. 매일 아침에 일어나면 제가 바나나라 그랬다고. 그래서 제가 뭐냐고 물어보고 네. 그 해석을 통해서 제가 얼마나 화나는지 몰라요. 우리가 옛날에는 결혼하자마자 다툼이 있다면 저는 영어로 다투고 여기는 한국말로 다퉈요. 미국에서 만약에 가정싸움이 일어나면 누가 이겨요? 영어로 하는 사람이 또 이게 아유, 여자가 이겨요. 맞아요. 저희 아내가 저보다 말을 훨씬 더 잘하거든요. 그렇죠. 그래가 늘 이기더라고요. 그래서 내가 이제 100% 공감이 확 됩니다. 지는 안 되겠다. 그래서 한국말을 배우셨군요. 예, 얼마나, 예. 제가 정말 한국말을 공부하신 이유를 들은 중에 가장 독특하고 그래서 저는 어디든지, 네, 어디든지 가도 저희 아내는 저희 국어 선생이다. 두 분이 혹시 가장 최근에 하신 부부싸움은 또 언제였고 어떤 일 때문에 싸워보셨나요? 시도 때도 없어 싸워가지고 최근이라 그러니까 뭐를 최근이라 그래야 될지 잘 모르겠는데요. 근데 이제 우리가 살다 보니까 이제는 좀 우리가 서로 뭐를 좋아하고 싫어하는지 그런 것들을 이제 좀 많이 알게 되잖아요.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서로 조심하고. 피해주고 조심해주고 네. 그래서 다투는 것들은 이제 많이 없어지고 오히려 네. 우리는 함께 티칭도 하고 함께 사역을 하니까 오히려 사역 때문에 사역에 우리가 어떻게 이끌어 나가자 하는 그 차이점이 있어요. 그쵸. 그러면 그런 거 가지고 충분히 우리가 다툴 수도 있고 왜냐면 하나님이 그걸 사용해서 더 아름답게 만들어 주시거든요. 좋은 다툼이죠. 예. 그래서 that's good argument. 예, 진짜 그런 것 같아요. 그것도 축복이시네요. 정말 같이 사역을 하면서 네. 그리고 또 굉장히 힘이 돼요. 그렇죠. 부부가 싸우기도 하지만 또 그 싸우는 내용이 부부 사역을 잘하기 위해서 싸움을 하다가 또 회복이 당연히 되고. 네. 그렇게 두 분은 어떻게 보면 부부 사역의 가정 사역의 전문가시잖아요. 그렇게 싸움을 했을 때 화해하는 그런 기술이라 그럴까요? 그런 방법이 있다면은 좀 얘기를 해주세요. 싸우는 부부들한테. 저희가 처음 결혼해가지고 싸울 때는 문제는 하나 해결되지 않고
감정만 서로 나빠졌어요. 네. 그렇죠. 그게 문제예요. 맞아요. 서로 사랑하는데 방법 때문에 서로 이제 멀리 다 떨어져 있으면 참 불쌍하고 서로 사랑하고 아이고 왜 이랬어. 안 근데 됐고. 같이 보면 또 다투고 그랬어요. 네. 근데 그 다퉜지만 다툼은 다툼이고 문제는 그대로 있고. 그런데 그것을 우리가 학문적으로 자꾸 이렇게 공부를 하고 또 답습하고 또 실천하고 우리를 보고 보니까 참 바보 같은 싸움을 할 수 있었더라고요. 네. 그럼 싸웠으면 싸움은 효과가 있었어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그 다음번에는 이 싸움이 좀 줄어야 되잖아요. 네. 근데 저희들도 똑같은 실수를 했지만 주위에 있는 부부들이 맨날 똑같은 거 가지고 몇십 년 동안 똑같은 거 가지고 반복하는 걸 보고 맞아요. 그렇다고 그것이 고쳐졌냐? 그것도 아닌 거예요. 그래서 이제 저희들이 둘만의 관계에서는 이제 많이 고도의 실력이 생겨서 네. 아 요런 건 싫어하니까 피해가고 이런 것들은 배려심이 이제 생기는 배려도 거죠. 생기고 지혜도 생기고. 어디를 때리면 거기가 싫어하는 거 아니까 네. 피해가고 안전한 건들. 이런 네. 것들은 이제 우리가 서로가 많이 알게 돼서 다행으로 그런 것들은 우리의 개인적인 것 때문에는 그래서 잘 생각이 안 나요. 그 전에는 맨날 그랬지만 그러나 이제는 우리가 다음 단계로 우리의 일들 개인적인 이런 것들은 그렇게 큰 문제는 또 아니에요. 네. 자녀 일이나 그 젊었을 때는 많이 그랬어요. 그러나 뭐 자녀라든가 우리 일이라든가. 근데 지금 우리가 서로가 argue가 하고 그러는 일들은 일을 사역을 했을 때 어떻게 하면 더 효율적으로 해야 되느냐. 네. 또 이런 일을 했을 때에 어떨 땐 제가 실수해서 다른 사람을 마음을 헐트하게 한다. 그럼 제가 느껴요. 어머 내가 이거 한다는 게 저분에게 되게 마음 아프게 했구나. 그런데 넉넉없이 그걸 지적해서 왜 이렇게 했냐. 그러면 안 그래도 내가 회개하는 반성하고 마음으로 있는데, 맞아요. 이게 가지고 있는데 근데 저는 또 안 그러냐면 저도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그거에 대해서 변명을 하게 되죠. 이제 그게 이제 맞아요. 그 아르규멘트가 되는 네,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러나 그 다음 이제 그 전하고 달라진 것은 우리가 자꾸 줄어들자. 네.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서로가 감정까지 상하고 관계까지 망가지지 말자. 네. 우리가 지금 이거 막 아argu하는 이유는 가만히 보면 자기에 대한 절규인 것 같아요. 그때 내가 나 자신을 돌아봤을 때 내가 충만치 않았거나 아니면 내 속에 어떤 해결되지 않은 미해결의 과제 때문에 내 문제로 다른 것이 문제가 돼서 막 부부가 싸웠던 것 같아요. 네. 그게 이제 우리가 또 줄여가야 될 부분이에요. 네. 그런데 저는 그래요. 이게 저희들은 이제 연구하면서 이제 많이 우리가 배운 것인데 부부는 일생 동안 살아가면서 다투게 됩니다. 그렇죠. 안 다투는 게 이상해. 그렇죠. 그래서 다툼이 있지만 그것을 아주 아름답게 멋있게 해결하는 것은 그게 많이 공감해 주는 거예요. 나 오늘 당신 때문에 그냥 너무 화가 났어. 그럼 나도 그래. 네. 원래 그래. 이미 해결이 안 돼. 네. 그런데 참 당신 나 때문에 마음 아팠겠다. 뭐가 아팠는지 한번 얘기해봐. 그럼 서로 그걸 얘기해주면 참 그랬겠다. 내가 들어보니까 참 많이 아팠겠다. 네. 그러면 아무 문제가 되지 않아요. 말 한마디에 말 천냥빛을 한마디에. 갚는다고. 바로 근데 그거예요. 왜 그게 그렇게 어렵죠? 너무 어려운 거예요. 안 되죠, 그게. 네. 오늘도 자동차 타고 오는데 뭐 옛날 얘기 한마디 하더라고요. 그랬겠다. 참 참 힘들었겠다. 그러면 거기서 그냥 잔잔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제가 부부 세미나를 갔다 와서 이게 이제 배웠잖아요, 제가. 그래가지고 우리 아내가 막 이제 화를 내려고 아니면 불평을 한다든가 그럴 때 제가 정말 그랬겠다 하고 공감을 딱 해주면 그가 이제 수가 많이 늘으셨다. 대신에 또 웃음으로 그냥 이게 이제 넘어갈 수 있는 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이게 약효가 통하는구나. 그래서 아주 실감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맞아요. 정말 그 상대방의 얘기를 공감해 주는 것만으로도 우리 아까 비법이라고 물어보셨는데 정말 저는 그 비법이 정말 통하는 것 같아요. 네, 저희가 너무 그 두 분의 그 어두운 부부싸움이나 그 어두운 역사에 대해서 이게 조명을 집중적으로 했는데요.
이번엔 두 분의 좀 달콤했던 시간을 좀 추억해보는 시간을 가져보려고 합니다. 두 분이 뭐 이렇게 그 이민도 여러 가지 공감대가 많이 있으셔가지고 또 이렇게 중매를 통해서 만나셨다고 했는데 그때 만나게 되신 계기나 이런 거 누가 소개시켜 주셨고 또 어떻게 만났는지 또 첫인상은 어땠는지 이런 얘기도 좀 듣고 싶은데요. 네, 저는 23살이었고, 저희 남편은 26살이었어요. 네. 이제, 1980년도 땡스기빙 그 다음 날이었어요. 어떤 목사님이 저희들을 중매를 했어요. 네. 그 배경은 우리가 같이 브라질에서 서로 왔고, 미국에 온 비슷한 두 분이 배경. 같은 교회 다니셨나요, 그럼? 아니, 같은 교회는 아니었어요. 아니죠. 같은 교회는 아니었는데, 저희 시아버님을 아는 어떤 목사님이 저를 알고, 그래서 이제 그 땡스기빙 그 다음날, 만났어요. 그래서 마치, 남북 무슨 회담처럼 이산가족, 저희 남북, 가정과 회담처럼, 그 네. 목사님, 중매하는 목사님 네 분과 우리 또 시댁 쪽에 이렇게 앉았는데, 그때 그 어색하던 그 분위기가. 침 삼키는 것까지 내려가는 그런 분위기는 세상에 두 번 다시는 하지 말아야 되겠더라고요. 네. 그렇게 선을 봤어요. 근데 저는 왠지 키가 이렇게 큰 사람은 싫어해요. 그래요? 그런데 목소리 크시잖아. 저희 남편은 그때 굉장히 말랐고, 네. 또 그 당시에 유행하던 높은 굽까지 신었어요. 어머. 그래서 앉았다가 일어날 때에 너무 놀랐어요. 키가 큰 거에 대해서. 네. 그래서 난 키 큰 사람이 싫어. 그렇게 생각을 했고요. 네. 첫 만남이 굉장히 어색한 만남이었어요. 그런데 집에 와서 제 사촌 언니들이나 제 동생이나 할머니나 엄마한테 얘기했더니 막 좋다고 막 그냥 밀고 좋다고 막 그래요. 그분들 목사님 같이 보고. 처음 뵈면은 굉장히 샤프하다는 약간 엘리트적인 그런 이미지가 있으시거든요. 제가 너무 그때 중매를 통해 가지고 처음 만났는데 저를 네. 쳐다보지도 않더라고요. 아, 막 그랬어요? 화난 모습이었어요. 부끄러워서 그랬겠죠. 그게 아니라 네. 제가요 그때 생생하게 생각이 나요. 딴 남자가 있으셨어요? 아니에요. 23살인데 애인이 없었어요. 네. 네. 애인이 없어가지고 그때는 애인이 없었어요. 네. 그래서 몇 년 동안 애인이 그때만 없어가지고 없었던 거예요. 몇 년 동안. 몇 년 동안 없었어요. 그렇죠. 그때니 남들 막 데이트할 때 이렇게 없으니까 참 무슨 때가 되고 그러면 부러웠어요. 그쵸. 어디 가면 막 데이트를 하는데 야 데이트 애인 사람 얼마나 좋을까. 크리스마스 막 그래. 다가오는데. 네, 막 그런 게 있었어요. 네. 그런데 처음 중매라는 것을 가니까 제 그때 당시는 너무 따분했어요. 내가 이 나이에 애인 하나 없어서 중매를 이렇게 해가- 중매라는 거를 어른들 앞에서 모르는 사람들 그때 내가 앉았을 때 이런 생각이 내가 웃음이 나왔겠어요. 예. 그렇네요. 그래서 그 첫인상도 또 근데 앉았을 때 인상은 어떠셨어요? 그냥 그래도 딱 제가 따분한 것만 생각이 나가지고 잘 자세히 생각이 안 나요. 찾아보시면 저는 이제 그때 CPA 회사에서 일을 했기 때문에 아, 이제 직장 네. 생활을 했잖아요. 네. 그래가지고 이제 그때 제 생각에 우리 식구들 다 합쳐가지고 한 10몇 명은 된 거예요. 근데 그 당시에 제일 좋은 식당이 어디였었냐면 마나벤처 호텔 아시죠? 예. 그 다운타운에 있는 그 네. 실린더 같이처럼 생긴 예, 호텔. 네네네. 거기 맨 꼭대기에 스테이크 레스토랑트에서 우리가 먹었는데요. 네. 아직도 생각이 나. 그때 그 10몇 명이서 먹는데 300 얼마였어. 와, 그 당시에. 34년도. 와. 근데 제 혼자서 숲을 주문했고 다른 사람들은 다 비싼 나는 거네. 못해가지고 살라드 다 살라드. 저만 혼자서 숲. 미국 식당 가니까 왜 이렇게 영어 모르는데 말은 시켜요. 슈퍼 샐러드. 막 사람들이 한 사람이 샐러드 하니까 샐러드. 쉬운데 혼났어요. 저 혼자서 숲을 시켰는데 네. 갑자기 먹다 보니까 다들 나만 쳐다보는 거야. 먹고 싶어요. 그들이 더 어색한 거는 식사하는 도중에 어른들이 이제는 젊은 사람끼리 놔두고 우리 나갑시다. 타나가 버렸어. 네. 근데 그때 더군다나 할 말이 없는 거야. 둘이서만 딱 있으니까요. 네. 참 혼났습니다. 근데 혼났어. 목사님은 이렇게 좀 약간 소년 같으신데도 약간 장난꾸러기 같은 모습도 있어가지고 되게 말씀 잘하시고 그러셨을 것 같은데요. 아유, 그때 처음 만났을 때요. 저녁 먹고 그 다음에 그 커피숍으로 내려가서
커피 마시는데 99% 말하더라고요. 저는 1%도 말 못했어요. 얼마나 말을 잘하는지 그러니까- 저는 또 굽기만 했어요. 반은 알아듣지도 못하고. 반전인데요, 반전. 그러니까 처음에 만났을 때는 가족들이 같이 계셨을 때는 아무 소리 안 하고 계시다가 이제 어른들이 훌렁 다 다 나오고 나가보니까 나니까 아, 이제 좀 내 세상이다. 내 세상보다 일단 두 사람이 있으니까 네. 서로 무슨 말을 해야 되는데 말을 안 하니까 제가 말을 이어가야 돼서. 그랬던 것 같아요. 네. 그 보나벤처를 거기가 앉아 있으면 이렇게 돌아가더라고요. 돌잖아요. 네, 돌아가니까 뭐 저것도 예쁘고 뭐 예쁘고 그런 얘기를 했던 것 같아요. 무슨 뭐 생각은 안 하지만. 아, 사실 90%는 뭐 당신에 대한 삶에 대한 자랑이었어요. 저는 내가 알아듣는 줄리아드 이러면서 아니 그래도 그런 게 이제 어필이 되셨으니까 두 분이 이렇게 그 얘기하면서 뭔가 좀 이렇게 코드가 맞는다든가 끌리는 게 있으셨다는 거 아니에요? 제가 이렇게 그 처음 그 만남을 통해서 참 해피한 여자다. 참 온누리 만나쇼 3부에서 계속됩니다.